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선왕조 1억궁 저럭궁으로 모였습니다.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젤라 TV의 대표 방송. 네, 견인을 해주고 있는 1억궁 저럭궁.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계세요. 정말 그 말씀을 좀 상가해 주세요. 그 아이임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얼마 힘드셨으면 물을 들이키시겠어요. 잘못하셨어요. 참가할게요. 금지요. 네, 금지요.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좀 유명한 왕이 나오나요? 끝부분인가요, 오늘이? 네, 인조가 아직 안 끝났고 저번 시간에 병자호란 끝에서 이제 치욕을 겪었던 네, 그렇게 끝났어요. 전쟁을 겪으신 왕들의 공통점이 네. 장수하신다는 거. 너무 힘든 걸 겪어가지고 그 다음에 별일이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 겪는 일들은 뭐 괜찮나 보네.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석이 네. 참 그쵸. 색다르십니다. 유일한 F셔가지고. 근데 원래 이렇게 빡세게 맞아본 사람이 약간 맷집이 생기나요? 네, 맷집이 생기거든요. 네. 인생 초반에 좀 맞아봐야. 제가 많이 맞아가지고 인생 초반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아마 올빼미 영화도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올빼미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거의 병자호란 때는 영화 남한산성이 이제 거기서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고 진짜 그거 보면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네. 그 올빼미는 병자호란 8년 후 볼모로 갔던 왕자 두 분이 이제 돌아오면서 생긴 이야기가 올빼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어진다고 보면 되죠. 근데 왕 주인공이 폭삭 늙죠? 갑자기 바뀌는구나. 박해일이 유해진이래요. 네, 그렇구나. 시간을 아주 잘. 그러네. 아니, 이거를 어쨌든 영화로 이렇게 다 나열해 놓고 그걸로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완전 초보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진실된 얘기랑 뭐 허구들도 많으니까 그것만 잘 하면 되게 이야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박해일이 마음이 힘들까 유해진이 마음 힘들까 같은 얘기를 듣고 유해진은 나 젊었을 때 박해일이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박해일은 늙으면 유해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유해진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미 너무 세상 속에서 계속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으실 거예요. 네. 네. 나 유해진 팬이에요? 네. 그 텐트 바꾼 유럽에 유해진 나오잖아요. 되게 장난꾸러기더라고요. 장난도 많이 치고.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연구했습니다. 잘 됐어야 되는데 뭐. 김혜수랑 안타깝네. 네. 네,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로 이제 인조는 드디어 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우선은 병자호란 끝나자마자 청이 가도를 함락을 하길 원해가지고 가도에 있는 이제 명나라 군사 1만 명이 있었대요. 그 군사를 이제 내쫓고 그리고 청나라 유청에서 삼전도비 잠실에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척하신 이제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제 자기네를 반대했으니까 뜻을 처형을 시키고 국내에서도 시키고 이제 끌고 가서 거기서도 이제 구문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파병도 계속 요구를 했고요. 우리나라한테 뭐 공조로 많이 또 뺏어갔죠. 뇌물을 또 줘야 되니까. 네네. 뭐 일본이 엄청나게 뺏어가고 또 몇 년 안 지나서 또 뺏기고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타고 제가 알기로는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때 소실된 문화재가 되게 지금으로 본 문화재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겠어요. 네. 다 태웠으니까. 맞아요. 돌아가면서 그냥 순순히 돌아간 게 아니라 다 사람 죽이고 불지르고 뭐 빼앗아가고 막 그러면서 돌아왔기 때문에 되게 처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는 한양 이남 쪽이 주로 많이 피폐해졌었고 이때는 북쪽이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일 살만한 때는 그 당시는 함경도 같습니다. 함경도 쪽은 아무도 안 들어갔거든요. 산이 깊어서. 험하니까. 그렇게 해서 인조는 이제 궁에 들어와서
이 모든 걸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향락 즐기고 뭐 그랬다고 되어 있네요. 아,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됐구나. 네. 그리고 인조 13년 때 이제 44세였거든요. 근데 15살 이제 왕비를 새로 모셔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인열 왕후는 사망을 하셔가지고 이제 두 번째 왕비를 이제 수연세자보다 12살 어린 15살. 어떻게 선조랑 똑같아. 그렇죠. 신기하네. 빼박이야, 빼박. 너무 진짜. 너무 신기해. 네. 그렇게 되나 보다. 근데 두 번째 왕후를 들였지만 애첩은 따로 있었어요. 후궁의 귀인 조씨라고. 예. 원래는 세 번째 부는 아니고 후궁에 이제 조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후궁을 원래 되게 이뻐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리가 비니까 이제 15살 왕비를 했지만 자기는 좋아하는 후궁은 사람이 따로 있었다. 네. 그렇구나. 왕비가 안택할 때 별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 유명한 얘기가 문종이 결혼을 세자 때 세 번째 해서 단종을 할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너무 참한 교수를 얻었더니 문종이 관심을 안 가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로 들인 왕비한테는 가계들을 봤더니 아들이랑 자식이 없어요. 딸이 없어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 선조는 괜히 거기서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영창대군 나가지고 또 사단을 내고 그거보단 낫다. 근데 이제 후궁 조씨한테는 이제 자식들이 있었죠. 결혼을 다시 하고 이제 8년이 지나고 이제 소현세자랑 볼모로 갔던 소현세자랑 복림대군 둘째 복림대군이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인조는 소현세자를 질투심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면은 청에 이제 종속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에서 소현세자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정치 똑바로 안 하면 갈아친다. 왕을 바꿀 수 있어. 그런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다가 소현세자는 또 이제 볼모로 심양을 갔는데 너무 황제들 그 측근들이랑 너무 잘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교성이 좋았나 봐. 네, 그런가 보다. 외교를 되게 잘했대요. 근데 이게 고려 시대 말에 우리가 원나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충자 들어간 왕들이 쫙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실제로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호출하고 아들을 왕으로 넣어요. 근데 아들이 왕이었다가 이제 어느 왕이었는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들을 시켰는데 얘도 문제야. 그래서 빼고 다시 아버지가 들어가고 이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아마 인조 입장에서 자기가 그 꼴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벌벌 떨면서 볼모로 갔던 상황에서도 이제 언제 자기 잘릴지 모르니까 이제 떨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현세자까지 돌아왔으니 이제 더더욱 위험하다고. 질투심이 이제 불타올랐던 거죠. 저런. 그 얘기도 있잖아요.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끌려가서 있을 때 그쪽에서 끌려갔었던 조선인들이 자유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노예로 팔려간 거잖아요. 그들을 사서 다시 조선으로 보내는 일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되게 높았대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들한테. 네. 그 소현세자가 거기에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농사도 짓고 하면서 되게 검소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뭐 볼모로 갔지만 되게 떳떳하고 할 말 다 하고 되게 유연하게 위기도 잘 넘기고 막 그랬어요. 소현세자가 되게 괜찮은 리더십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근데 항상 일찍 죽은 사람에 대한 약간 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100% 믿을 순 없지만 네네. 그래도 그런 정황들은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돌아왔는데 복림대군도 형이 만약에 명과 이제 전쟁을 치러 갔을 때 자기가 보좌하겠다고 나도 따라 나서고 그리고 복림도 되게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되게 착실한 둘째였어요. 둘 다 아들들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들들을 잘 뒀었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틀릴 수도 있다. 그럼요. 그런 틀린 예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선주하고 광해도 그렇고 좀 마찬가지. 그렇죠. 음. 괜히 전쟁이 나가지고 그러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전쟁 나가지고 맞아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소현세자는 돌아올 때 최신 그 문물을 많이 본 거예요. 이제 청나라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도 이제 시급하게 도입을 해서 우리도 발전을 하자. 이제 그런 개방적인 마음으로 돌아오는가 하면 복림대군은 이제 치욕적인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 하고 복수심을 안고 우선 돌아왔대요. 참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시대 때 되게 중국, 일본이 막 이렇게 다른 이제 대륙에서 문물이 계속 교류하기 이제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과학도 발달하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 네네. 우리나라만 중국과 일본하고만 교류를 했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막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볼모로 있으면서 청이 이 두 왕자를 데리고 명을 칠 때 이제 데리고 가서 같이 싸우게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명이 멸망하는 거까지 다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명을 쳤을 때 청이 되게 처세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들이 되게 싫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오랑캐한테 당한 건데. 그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근데 그 처세를 너무 잘해서 이제 되게 인기도 높았다 그래요. 청한테. 네. 그럴 정도로 그 황제가 그 나라를 이끄는 모습, 그 나중에 전쟁 추후에 이제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두 왕자들은 되게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외교의 신이었네. 이게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 임진왜란 전에 일본이 조총을 들고 들어온 게 포르투갈한테 문호를 열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걔네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사실 외부 애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포르투갈 애들이 머리 좋게 문물을 잘 주면서 이렇게 해서 일종의 한 지역을 열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역을 많이 해서 그런 문물이 들어왔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명나라 때는 좀 폐쇄적이었는데 청나라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게 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싶은 책이 그거예요. 청나라의 홍타이지부터 시작해서 3명의 황제가 쭉 이어지는데 그 3명의 황제가 거의 100년 넘게 이렇게 지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꿍이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래서 명나라의 원래 한족들이죠. 한족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르곤이라는 청나라에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예전에 병자론 때 왔던 사람인가? 그 사람은 소현세자랑 또 동갑이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명나라를 정벌 하고 이제 그런 자기랑 동갑인데 이제 그런 거를 막 옆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구나. 전쟁 따라다니면서 되게 다 지켜봤다고 해요. 되게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나중에 왕으로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됐을 때. 소현세자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외향의 개방적이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뻗는 사람이었나 보다. 근데 이 도르곤도 이제 원래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대요. 청태종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고 너무 어려서 그냥 섭정? 하는 정도? 그냥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주위에서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는 되게 철저했던 것 같아요. 함부로 좀 아무나 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력이 강했어도.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현세자는 들어왔는데 질투를 느낀 인조는 되게 원래 왕자가 들어오면 진짜 그죠. 환대를 잔치를 벌이건 해야 되는데 뭐 영화 올빼미에서도 그렇다시피 아프다고 안 나가거나 거의 그냥 이렇게 못 본 척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다 책이건 뭐 영화건 거의 그러니까 신하들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명분 때문에 나간 거지 뭐 자기 자의에서 나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얼핏 알기로 소현세자가 그게
중간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환대를 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완전 복귀하던 그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유해진이 쓰러져 누워 있는 걸로 나 나가기 싫어했던 칭얼거린 걸로. 근데 신하들이 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세자가 왔는데 해서 억지로 나왔다라고 돼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게 인조 반정 때 아무래도 서인들이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게 거역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신하들까지 뒤돌아 버리면 인조는 더 이상 그렇지. 청에서도 위협을 느끼는데 이제 내부에서도 그렇죠. 자기를 쳐낼 수 있으니까 좀 자기가 그랬던 것 반정해봤으니까 같아요. 예. 반정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소현세자가 몇 달 안 돼서 갑자기 사망을 해요. 네. 근데 그 사망을 했는데 다들 음독설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네요. 네. 왜 그랬냐면 사망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소현세자의 시체가 그 모든 그 구멍에서 구멍에서 다 피가 흘렀다. 그럼 음독설 맞네. 근데 참 이걸 그렇다고 100% 얘기하기도 참 애매한가 봐요. 근데 이게 의심은 가는 사람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다들 화살은 그 인조를 향해 갔는데 인조가 이제 혼자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후궁 애첩이었던 조 씨랑 그 이형익이라고 어이가 있거든요. 그 어이가 이제 소현세자한테 침을 놓은 사람이에요. 그 올빼미에서. 그 실제로도 그랬고 이제 소현세자를 침을 놓지만 또 인조의 주치이여가지고 아무래도 더 자주 만나고 또 애첩에 그러니까는 그 세 명이 짜고 이제 하게 했다. 이제 그런 식의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요. 영화에서도 이제 그거를 토대로 영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학질로 명목상은 지금 대외적으로 학질로 사망하셨다 이제 나왔지만 다 이거는 사망이 아니다. 조선실록에서까지도 그렇게 적혀 있어서 이제 그걸 토대로 만든 영화인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거를 누군가 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유준열이 보죠. 찾아가는. 근데 유준열이 맹인이거든요. 침 잘 놓는 맹인. 근데 어떻게 봤냐고요? 네. 그럼 보세요. 네. 그렇군. 봐야 되겠네. 너무 재밌게 잘 풀었어, 이 내용을. 맞아요. 이것만 보면은 이 시대는 그냥 공부 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분위기 자체는 묘사가 돼 있고 후궁 조 씨를 연기했던 분이 스리생에서 곰돌이를 사랑하는 추미애 선생 있죠? 그분이 거기선 되게 뭐라 그러나 약간 덜 떨어진 듯 하면서 착한 느낌이잖아요. 여기서는 와 표독한 느낌을 이게 쫙 아우라를 뿜어내는데 대단해요. 그리고 그 어이는 태기 아빠가 어이 역할을 하는데 느낌이 역시 너무 다르게 나와서 근데 연기 잘하더라고요. 네. 다 연기를 잘해서 볼만했어요. 그래서 침을 맞은 지 4일 만에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이거 하다 보면서 위키나 다 뒤져보거든요. 네. 보면은 여기저기 말이 다 다르고 재미는 썰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이제 복림대군도 이제 세자 체포되고 나서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사망을 갑자기 하니까 인조가 복림대군을 세자로 체포했거든요. 원소도 있는데. 네. 근데 복림대군도 아파서 누워서 이제 인조가 침 맞아라. 어이를 보냈어. 침 맞아라 했는데 아니라고. 벌떡 일어나. 나 감기라고 하면서 안 맞는다고 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그런 소문이 퍼졌던 거는 맞는가 봐요. 실제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소문이 퍼졌고 그러니까 복님도 사실 원손이 있는데 안 시켰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뒤에 나오죠. 세자빈 강 씨도 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누구를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증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지만 진짜 다 한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올빼미는 그 음모론을 그대로 영화로 담아낸. 네. 그렇게 원손도 아닌 이제 동생. 그러니까는 뭐 인조는 어리단 이유로 이제 반대를 했고, 세력들도 당연히 이제 원손이 돼야 되지 않겠냐 했지만 뭐 뒤에 뭐가 있었겠죠? 뭐 그런 딜을 했든지 뭐가 있었으니까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같이 인조반정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림대군이 했고 뭐 복림대군이 자기 치욕을 복수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더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소현세자는 또 청에 계속 이쁨을 받고 친청을 있으니까. 하기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있는 한 자기는 되게 위험하다고.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현세자의 아들 또한 똑같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복림대군을 하는 게 인조가 겁이 많았던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사실 남한산성에 내려올 때도 인조를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청에는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올 때도 또 자기 죽일까봐 되게 두려워했었고 하는 모습을 보면 선조가 겁이 많나? 근데 반정을 했단 말이야? 그건 본인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분위기에 우하다가 같이 된 거 아닐까요? 중종은 그게 심했거든요. 중종은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반정이 있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았던 게 중종이라서 중종은 그 말이 맞는데 인조는 반정할 때 앞장섰거든요. 그런데 남한산성부터 보여주는 모습은 겁이 되게 많은 모습이에요. 나갈 때도 자기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자기 갈아치우 당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계속 무서워하는 모습을 그럴 보거든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관성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일관성이 없는 게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될 것 같을 때는 용기를 내다가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면 그다음부터 주눅 들어서 확 겁나는. 그리고 가진 거 없을 때는 더 용감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왜냐면 같고. 지켜야 되니까 더 신중했을 것 같기도 해요. 거기서 인조반정할 때 자기 아버지도 역모로 죽었고 동생이죠. 네. 동생이 죽었고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그 화살이 올지 모르겠다는 불안 때문에 용기를 그랬을 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추정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쪽 집이 또 왕이 태어난다는 그런 맞아요. 또 집터였었으니까 인조의 집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본은 불안이었다. 그러면 그 불안은 끝까지 가져간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유해진이 역을 너무 잘하는 게 이 마그네슘 부족에 의해서 눈 떠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연기를 해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디테일을 진짜. 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해진 연기 보는 맛에도 볼만한. 네네. 정말 재수 없는데 정말 볼만한 것 같아요. 강씨는 누구냐면 그 소현세자 부인이거든요. 네. 세자빈 강씨. 네, 근데 이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조한테 가가지고 막 따지기도 하고 이제 좀 원인 좀 밝혀달라. 왜냐면 그냥 지나갔거든요. 세자가 죽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고, 네, 조사도 하고 막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지? 이에 대해서도 뭔가 신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하들은 네.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조가 그냥 얼렁뚱땅 이제. 그러니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 너무 많아. 그러네. 그리고 강씨도 가가지고 막 그게 욕을 했는데. 오히려 강씨가 이제 인조를 죽이려고 한다. 어디에 전복구이. 전복구이에 독을 넣어서 이제 친정에서 갖고 온 전복구이 이제 바친다 하는데 인조가 먹더니 여긴 독이 들었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하면서 이제 폐쇄자빈하죠. 어려워지거든요 상황이.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제 내쫓죠. 네. 근데 그거는 또 영화에서
자작극으로 나와요. 인조가. 여기서는 이게 뭐 자작인지 사실인지 알 수는 음. 없잖아요. 어쨌건 셜록이 써있으니까. 근데 영화에서는 어쨌건 그거 인조가 막 타가지고 독을 탄 다음에 그 앞에서 독 타가지고 김이상구한테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으러 해서 날 죽이려 한다고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재밌어요. 영화적 상상이. 그리고 아들도 3명이 있었는데 이제 무사하진 못했어요. 다 유배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유배를 보내게 된 거죠. 그 영화 속에서는 하나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셋. 세자병 강 씨가 그렇게 또 시아버지한테 있었던 게 활달하고 되게 성깔 있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강씨 여성분들이 좀 그렇다는 소문이 좀 있는데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야단 맞으니까. 안 돼요. 네. 강씨 여성분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조는 세자를 떠나보내고 며느리도 이제 떠나보내고 자기 손자들 3명도 떠나보내고 그 셋 중에 둘은 죽고 하나는 살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광해군과 반대로 시작했잖아요. 인조반정 이후에 폐모살제는 안 한다. 근데 이제 물증은 없어서 안 한 건 맞지만 이제 심증상은 비슷하다. 이제 다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서인들이 나중에 실록을 쓸 때 그런 식으로 그냥 묘사를 했나? 우린 잘못 없고 그 인조 혼자 만든 사건이야라고 썼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서인들이 거기에 인발부가 됐었으면 실록을 쓸 때 그거를 미화를 했을 텐데 미화를 안 하고 그렇게 써놨다는 거는 혹시 같이 했을 수는 있으나 발뺌을 하고자 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다 가능하네요. 그 소현세자가 이제 사망한 지 4년 후에 인조도 이제 건강이 악화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얼마 못 그러면서 살았네. 네, 복림대군이 이제 임금이 되죠. 그 분이 효정이죠. 효정이죠. 잘 모르죠. 효정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 잘 못해요. 그렇죠. 효정 아는 사람 잘 없어. 네. 송시열을 알지. 태정태세, 문단세 단세. 다음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주혜성, 영중, 임명선, 광인유형, 숙경형, 정순원천, 고순. 와. 훌륭하시죠? 그래서 건강 악화될 때 이제 원손을 복림대군 아들 음. 다음에 이제 현종이 될 음. 세손을 책봉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석 달도 안 돼서 말라리아 이제 학질 증세로 이제 사망을 하셨대요. 그렇게 26년 5개월을 하셨고요. 55세에 승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칭을 꼬박꼬박 써주시는 착한 분.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제 블로그에다가 인조를 위한 변명이라고 썼는데 역시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싫은 거야. 임금이잖아요. 네. 예의가 바르신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네. 이건 좀 상상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제 소현세자가 왕이 됐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진짜 더 빠른 문물을 받아들이고 훨씬 발달했을 것 같아요. 제2의 세종대왕처럼 완전 또 다른 세계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걸로 인해서 내가 볼 땐 6.25도 안 겪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역사의 가중은 없다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마추어고 취미니까 우리는 막 가정하는 거죠. 맞아요. 그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 우리가 일본한테 그런 치욕을 당했던 것도 문호를 늦게 개방해서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열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게 진짜 크게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우리나라가 한번 점프할 수 있는 발달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놓쳤던 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왕들 중에 또 청나라 시대도 좋았죠. 이제 신물물이 막 이제 서구로부터 들어올 때 볼모로 잡혀가서 이제 큰 땅을 봤잖아요. 그러고서는 봤던 그런 상황들, 경험들을 살려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에 맞게끔 했다면 음. 근데 이제 그것도 소현세대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신하들도 같이 따라줬어야 되는데 임금만 또 된다고 될 것도 되는 건 아니네요. 아니죠. 맞아. 혼자 보고 왔으니까. 이게 제가 늘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어렸을 때 미국을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은 그 스케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 가기 전에 항상 보기 전에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달라봐야 라는 뭐 생각을 얼마나 다르겠어. 맞아요. 그러다 첫 출장을 갔다가 팀장님이 누구 붙여주신다 그러는데 거부하고 혼자 갔거든요. 스케일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벗어나니까 이게 스케일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제가 꿍이님한테 계속 같은 얘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네. 옆으로 샜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거는 그래서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인조는 청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조선 초에는 갔다 온 사람들이 많네요. 정도전도 가서 봤고 이방원도 가서 봤고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뒤에는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죠. 이게 뒤에는 준비된 왕이 아니라 갑자기 막 왕이 예, 되거나 왕이 되고 뭐 세자 수업까지 제대로 못 받은 왕들도 많았으니까 요 근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있네요. 이제 로마인 이야기 읽다 보니까 군주들 중에 능력 있는 군주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로마가 그 당시엔 굉장히 넓었던 지금 기준으로 넓지만 거길 다 쏘다녔던 왕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보는 이 시야가 달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귀족 자제들은 그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다른 나라를 투어하고 오는 그러면서 근대. 배우는 그건 근데 그런 예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맞아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런 게 조선의 왕들 중에 계속 없다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생긴 건데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그걸 경험을 한 거고 광해도 그나마 전쟁 때문에 여기저기 다녀봤고 근데 그것도 신기하네요. 소현세자는 그래서 굉장히 뭔가 개방적인 생각을 한 반면에 복림대군은 그러니까 효종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질대로 산다니까요. 맞아요. 이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 기질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 안 변한다는 게. 그러니까 유학을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연결되네. 중국이 한번 천안문 사태도 있고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 이유를 거기서 꼽더라고요. 유학을 너무 많이 보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얘들이 밖을 봐버린 거야. 그냥 본 거는 어쩔 수 없지. 그렇죠. 그래서 생겼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확실히 넓은 세상을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있죠. 그래서 일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많이 가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큰 거를 보고 스케일이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본은 뭐 아기자기한 거 맞아요. 즐기러 가는 맛있는 거죠. 거 먹고. 네. 그런 의미에서 가는 건 뭐 나쁘지 않죠. 맞아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한테 일본 여행 완전 맞아요. 인기 많잖아요. MZ들 맞아. 뭐 다 갔다 오던데. 왜 그 캐릭터 산리오 캐릭터 애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산리오 그 박물관인가 거기 가고 디즈니랜드 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는 싸졌잖아요. 맞아요. 일본이 물가가. 그러니까 뭐 마음 놓고. 맞아요. 우린 갔었을 때 맥도날드밖에 못 먹었는데. 맞아. 슬픈. 길거리에서 모찌도 못 먹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 당시 물가가 20년 전이다. 맞아요. 네, 그때 얘기는 하지 맙시다. 지나가는 걸로. 네. 삭제. 올빼미에서 이제 소현세자가 갔다 와서 이제 청나라 물건들을 막 갖고 왔어요. 챙겨서. 그러면서 이제 류준열한테도 확대경 보여주고. 하나 주고 이제 그리고 지구본을 보면서 이제 인조한테 막 설명해 주거든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이걸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구가 동그랗고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고 그러면서 그거를 너무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인조가 완전 거부를 하죠.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네, 그러면서 되게 역정을 내시는 그 모습도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뭘 느꼈냐면 소현세자가 아버지의 성격을 파악 못했다.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소현세자 몰랐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맞아요. 자기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맞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현세자 성격은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방적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뭔가 특히 소현세자는 아직은 2위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일 권력이 센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부분을 보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조심성이 있었으면 가서 그렇게 마음껏 막 받아들이지 않고 복림대공 맞아요. 같았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참 쉽지 않다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복림대군이 또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다음 거 읽다 보면 맞아요. 또 나쁜 사람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그쵸.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를 좀 방어하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생겨서 온 거라는 거죠. 맞아요. 내 방향이 달랐던 거죠. 우리 저번 편에서도 김상원하고 최명길 얘기할 때도 접근이 그쵸. 달랐을 뿐이지만 같은 뜻이었죠. 생각은 같았으니까. 그치. 모두 다 잘 살고 싶은 거지. 우리나라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가 다른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둘 다 들어봐야 된다. 들어봐야 되나 봐요. 입장을. 처음에 인조 책을 막 봤을 때는 저도 너무 극각으로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복림대군이 왕이 돼서 이제 읽어보면 똑같은데 어쩔 수 없었구나. 이제 보면 역사 그 척하시냐 주화파 척하파 그 병자호란 볼 때도 너무 답답했는데 같은 뜻인 거를 보고 이게 너무 그렇게 입장이 다른 거지 그렇게 막 반대로 생각할 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맞아요.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걸 이제 실행할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할 때는 분리해서 하더라도 결정을 할 땐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인조는 끝났습니다. 네. 만세. 네. 인조까지 네, 오늘 16대 임금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